매일 정리 노트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투자론입니다. 이제 함께 봅시다. 자, 1번에 보면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치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매매가. 매매 가격. 운용 수익이라는 건 임대 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극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게 좋고, 그래 양도 차익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월세 수입이 증가하는 게 좋죠. 운용 수익의 극대화. 그렇죠? 자, 2번에 보면 금리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요구 수익률은, 그렇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위험률이, 그죠? 이게 정기금 또는 국공채 이자율을 얘기하거든요. 안전자산 이자율, 수익률.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게 시장금리란 말이에요. 시장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오르면 정기금 금리도 오르고 무위험률도 커지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정기금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 거죠. 맞는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봅시다. 3번.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뭐야?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 좀 괜히 지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일정할 때 이렇게, 그러면 위험을 기피할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 혐오적일수록 이런 뜻이에요. 위험 혐오적일수록, 위험을 기피할수록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이면 혐오적일수록 이게 커져요. 위험 대가를, 더 많은 위험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민감도 분석에서 이 표현이 제일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표현이에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X값이 원인이고 Y값이 결과인데, 이 결과가 뭐냐면 투자 수익이거든요.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은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냐면 투입 요소예요. 투입 요소. 투입 요소. 요소가 뭐가 되냐면 이제 임대료라든가 세금 또는 공실률, 이런 기타 등등이 투입 요소예요. 이게 변하면 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조사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란 말이에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낸다. 이게 민감도 분석인데, 자, 그러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 즉 여기가 이게 호황이냐, 내년이 호황일 거냐, 또는 내년이 불호황일 거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임대, 월세 수입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는 뭐가 달라지냐면 공실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할 때 이게 또 어떻게 변하느냐를 예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수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투자 가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낸 것 중에 이렇게 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결국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의해서 투입 요소들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월세라든가 공실률이 변화할 때 투자 수익이 또는 투자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럼 뭐 찍어야 돼요? 민감도 분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까지 나온 민감도 분석 중에선 가장 까다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 내부 수익률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나오는 건 내부 수익률밖에 없어요. 이걸 뭐로 고쳐야 돼요? 요구 수익률로 고쳐야 되겠죠. 요구 수익률. 그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6번 이거죠. 개발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이렇게 그러시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타네요, 좀. 투자 대상이죠. 투자 대상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이렇게 개발이 아니라 투자 대상. 투자 대상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라는 건 언제냐?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관계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죠, 이게. 틀렸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근데 1이면 어떻게 해요? 1이면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위험 감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8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번과 8번은 우리가 계산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뭡니까? 이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들의 그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고요. 투자 비중에 따라서.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요. 이제 그 투자 비중에 그러니까 따라서 A, B, C를 분산 투자하는데 분산 투자의 그 어떤 투자 비중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맞다.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배울 때,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 무차별 곡선이, 이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대 수익이에요. 이게 위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이고, 완만하면 우리가, 완만하면 공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왜 이래? 자, 완만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공격적. 가파르면 보수적.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가 우리가 갑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 있으면 이 점은 이 갑이 느끼는 수익과 위험이 같은 점들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 점들은 전부 다 이 갑이 느끼는 수익과 위험과 수익이 같은 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을이 느끼는 수익과 위험이 같은 점들이에요. 연결한 선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이고요. 10번에 보면 최적 포트폴리오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호적인 투자자의 갑은 요 무차별성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C라 하고 여기 있는 걸 A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 A는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저위험 저수익. C는 뭐야? 고위험 고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차별 곡선이니까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면은 고위험 고수익을 택하고 가파르면 저위험 저수익을 택한다. 이게 이 뜻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채배 곡선입니다. 무채배 곡선이 완만하냐, 가파르냐,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투자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뜻입니다. 자, 해서 이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그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